갑자일주, 갑, 하늘은 시작을 했으나 자, 땅은 끝입니다. 즉 시작을 하고 싶지만 시작이 어렵습니다. 머리에는 갑, 희망, 계획 이런 것들이 있지만 자, 몸은 가만히 있는 거죠. 뭐 비유해보자면 이 자, 내가 학자다 그러면 이 수이기 때문에 아직 개척되지 않은 새 분야를 꾹 참고 오래오래 뭐 10년 이상 공부를 합니다. 그렇게 숙성한 뒤에 드디어 내가 그 분야의 개척을 성공하고 이제 그 새로운 것을 시작해서 세미나 다니면서 사람들한테 갑으로 여기저기 떠들면서 펼쳐 보이면서 또 새로운 길을 개척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뭐 다른 또 비유를 하자면은 내가 자영업자다 그러면 10년 동안 망하고 폐업하고 또 투잡 뛰고 하면서 돈을 모으고 이 암울한 현실을 계속 견뎌서 드디어 이제 안정적인 갑 사업을 시작하면서 희망에 차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자 보면 임이 있을 거고요. 여기서 임생갑이 이루어지죠. 그래서 땅에서 하늘을 키웁니다. 그러면 이 임이 탁도가 중요합니다. 이 임이 맑으면 갑은 건강할 거고요. 임이 탁하면 이 갑은 썩어갈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현실에서 보자면 이제 일지가 배우자 자리잖아요. 그래서 배우자가 나를 보살피는 거, 또 어머니, 임, 개에서 이 개가 정인, 어머니잖아요. 그래서 또 수생목 하면서 어머니가 또 나를 보살피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갑일간이 이제 남자일 경우 같은 경우는 마마보이가 아니더라도 어머니의 영향력이 좀 큽니다. 그래서 이제 결혼할 때 어떤 고부 갈등의 또 위험성이 좀 있긴 하죠. 그리고 연주나 월주에 이제 수가 없으면 어머니를 나타내는 이 수가 없다. 오직 유일하게 일제에만 수가 있다. 그러면 이 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직접 모시지 않더라도 지근거리에 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면서 자주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리고 이 갑일간이 불호하거나 불호라는 것은 뿌리가 없는 겁니다. 혹은 이 자중의 임이 어딘가로 통근하거나 아니면 갑이 뭐 일지는 아니겠군요. 월지나 시지 해에 통근을 만약에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 갑이 아주 축축해집니다. 자, 축축해진다라는 것은 아무래도 갑생하가 되기가 힘들겠죠. 그리고 이제 이 갑이 수에 젖어 있다 보니까 이제 이 수를 긍정적으로 쓴다라면 직업상 예술을 하거나 또 철학을 하거나 뭐 그렇게 쓰기도 합니다. 그리고 건강 측면에서 보면 아무래도 수가 관절에 많이 갑은 관절이고요. 그래서 관절이 수에 젖어 있다 본다 그러면은 염증이 많겠죠. 자, 갑은 아이 순수하고 자, 노인 어떤 생각이 깊습니다. 이건 맑을 때 얘기고요. 많이 탁하게 되면 이 자를 가지고서 어떤 철학을 포장, 개똥 철학이죠. 그리고 뭔가를 회피를 합니다. 널찍이 떨어져서 나는 관망하고 있다, 관찰하고 있다 말하지만 실제는 회피죠. 회피하고 있고 나서야 할 때가 되면 갑을 써야 할 때가 하면 어떤 아주 근사한 수에 젖었으니까 뭔가 왠지 철학적으로 보이는 그런 근사한 개소리를 합니다. 헛소리를 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만약에 이제 이 감만 가지고서 내가 어떤 생각을 하게 되면은 어떤 단편적인 그 조각, 정보를 가지고서 일반화 오류에 빠지게 됩니다. 아이잖아요. 시야가 좁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이 일지에 있는 자를 가지고서 전체를 깊이 있게 이렇게 보다 보면은 이제 이 자를 통해서 얻은 통찰을 이 갑으로 가설을 세워가지고 뭔가 학문을 해 나가는데 유리합니다. 그래서 자 어떤 철학적이고 갑 어떤 창의적인 공부에 유리하죠. 이 갑자일주가 내 아이가 내 자식이 갑자일주다 그렇다면은 이렇게 해볼 수 있겠습니다. 이 수가 또 이야기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독서를 시킨 다음에 이 갑을 가지고서 어떤 가설을 세우는 거죠. 만약에 거기서 주인공이 A라는 선택을 하지 않고 B라는 선택을 했으면 어땠을까? 이런 가설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아이와 함께 독서 후에 토론 나누는 것도 좋은 교육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를 좀 더 적극적으로 쓰고 싶다. 그러니까 수는 흘러가잖아요. 빈틈만 있으면 새어나가 버립니다. 그래서 이 수를 제대로 쓰려면은 그릇에 담아야 돼요. 어떤 테두리로 이 수를 잘 막아놔야 됩니다. 내 쓸모에 맞게. 그래서 이 수를 잘 제어를 하는 방법은 이제 천간 어딘가에 무가 있거나 또는 지지 어딘가에 미가 있으면 이 수를 제어하면서 이 수를 또 내 필요에 따라 적절히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자는 아무래도 생각, 철학, 그리고 갑은 아예 눈이다 보니까 뭔가 좀 비현실적이죠. 추상적이죠. 그래서 만약에 이런 추상성을 좀 보완을 하고 싶다 그러면 다른 주에 연월 시주에 금이 있다. 그러면 아무래도 이 금의 현실성이 더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수와 목이 가득하다. 수와 목은 전형적인 여성성입니다. 즉 성모 마리아의 모습을 보여주죠. 아주 따뜻한 자비의 모습입니다. 내가 이제 이 갑을 가지고서 봉사활동에 내가 나서게 됐다. 그러면 뭐 독촉장 날라오고 뭐 빚이 막 늘어나고 해도 그냥 하는 봉사활동 갑니다. 묵묵히. 그리고 그 봉사하는 대상에 뭐 거지가 있다. 그러면 다 도와줘요. 그 중에서 가짜 거지다. 뱀파이어가 섞여 있다. 그게 들통이 난다 하더라도 그냥 그대로 다 보듬고 그냥 계속 도와줍니다. 내치지 않아요. 만약에 이제 을일간이었으면은 이제 그런 가짜 거지 같은 경우는 바로 잘라버리죠. 여기 이제 시주를 봤더니 시주가 갑자시주다. 혹은 을의 시주다. 또 임신, 뭐 개유시이다. 4개 시주를 들었는데요. 이 4개 시주의 공통점은 수가 가득해진다라는 겁니다. 이미 일지의 수가 많은데 시주까지 수를 겉들인다. 자, 물바다 되죠. 해, 자, 이제 축, 음마 오면 해자축 하면서 또 수가 가득해지죠. 그 다음에 여기 신 같은 신자하, 그리고 이미 통근까지 수가 가득해지죠. 자유파 하면서 수가 가득해집니다. 이렇게 사적인 자리, 일시주의 수가 가득해지잖아요. 그럼 이 많은 수로 생각이 많아집니다. 그러면서 우울하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이 강한 수가 내가 말을 할 때 쓰는 화를 극해버리잖아요. 그래서 말을 안 하고 혼자서 그냥 끙끙끙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내 사주에 없던 화가 운으로 확 들어오면은 아주 간절하게, 절박하게 이 화를 씁니다. 막 쏟아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화가 있다 하더라도, 쏟아낸다 하더라도 사람들을 대면할 때는 그냥 조용히 있습니다. 워낙 수가 많으니까요. 그러다가 친구와 수다를 떤다 혹은 얼굴 보지 않고 전화통화한다 그럼 몇 시간이고 막 떠들어 버립니다. 자, 이 지금 이렇게 수가 많다 보면 아무래도 위험한 게 토, 그리고 화가 위험하겠죠. 토가 쓸려가고 화가 꺼져 버릴 겁니다. 자, 갑자 일주가 남자라면 이 토는 재성이 되는 거고요. 재성이 된다라면 이게 현실에서는 부인이나 돈으로 발현이 되는 거고요. 물론 여자 같은 경우도 여전히 토가 발현이 되겠죠. 그러면 여자 같은 돈으로 발현이 될 거고, 게다가 화까지 신경 써야 된다. 화는 이제 식상이 되기 때문에 이건 자식이 되죠. 그래서 이렇게 수가 가득한 상황에서 토가 약하다. 그러면 부인과 돈이 약한다. 부인이 아프거나 뭐 떠나거나 자주 싸우거나 혹은 돈이 자꾸만 모이지 않고 사라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고요. 여자 같은 경우도 돈은 여전히 잘 모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 더블을 더하기 해서 이제 자식까지 좀 문제가 생기죠. 자식이 좀 아프거나 자식이 또 자꾸 사고 쳐서 속 썩히거나 혹은 일찌감치 자식이 뭐 유학을 간다든지 해서 멀리 떨어져 지내거나 뭐 그런 형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수가 많을 때는 무로 막아버리면 됩니다. 무임충 하면서요. 그리고 그 무 중에서도 지지에 오가 있다라면 이 무오가 아주 힘이 세죠. 뜨끈뜨끈한 이 흙으로 얼마든지 수를 막을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 하더라도 근묘하실상 일주, 즉 40대까지는 이 무호의 영향력 안에 들지만은 이제 50대 이 시주가를 강하게 쓰게 되면 이 무호가 멀어지죠. 월주가 멀어집니다. 그러면서 아무래도 이 수의 어떤 강함은 경험하게 되겠죠. 그리고 또 여기서 또 눈여겨봐야 될 것이 을의 시인데요. 을 같은 경우는 양인입니다. 을 자체는 특징이 온순해요. 그런데 양인이 있잖아요. 이 양인이 물에 푹 젖었다 그러면은 뭔가 좀 위험하죠. 자살 충동에 휩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갑일간 같은 경우는 통근에서도 좀 맷집이 좋다 하더라도 이 불호한 경이 와서 각경충으로 때려버리잖아요. 그럼 몸부림칩니다. 그런데 이제 갑일간 중에서도 갑자일주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 자에 차분함이 있기 때문에 이 각경충에 있어서도 그냥 묵묵히 견딥니다. 연월주에 화가 있다라면 그리고 화는 아닐지라도 뭔가 좀 뜨거운 무나 미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 가득한 수와 이 화를 이용해서 어떤 직업을 가지기도 하냐면은 화, 즉 이동, 해외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자, 면세점에서 화, 양주나 화장품을 팔기도 하고요. 또 자, 공항에서 일하는 그냥 뭐 직원, 뭐 청소를 하든 행정을 보든 그리고 화물차, 트럭커 하거든. 아니면은 또 차로 예술 작품을 만들어서 화로 갤러리에 전시하는 그런 형태로 직업을 또 발현시키기도 합니다. 자, 계절별 특징을 볼게요. 봄에 태어났다. 지금 목이 강한 월에 태어났습니다. 그러면 이 월지에 통근하면서 맷집이 강하겠죠. 그러면은 이제 어딘가에 화가 있을 때 그 화를 잘 쓸 겁니다. 갑생화로 자신이 원하는 바를 잘 펼쳐나갈 거고요. 그리고 만약에 사주에 화가 없다 그래도 화운이 드는 때가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이 갑생화로 이 강한 맷집을 바탕으로 해서 뜻을 바쁘게 활동해 나가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름에 태어났다. 여름에 태어나면 이제 이 갑생화가 잘 되고 있는 건데요. 그래도 경건만동을 하지 않죠. 왜냐하면 이 자가 이 화를 계속 제어를 해줌으로써 안정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5월에 태어났다. 화의 극치가 되겠죠. 이럴 때 또 그냥 자가 아닌 그냥 갑일간인 화를 했다 그러면 말 엄청나게 많죠. 그리고 화는 바로 싸워버리고요. 하지만은 5월 같은 경우는 갑자일지 5월 같은 경우는 대면시에는 말이 없어요. 그러다 전화통화 하잖아요. 전화가 불이 납니다. 몇 시간이고 말을 계속해요. 그리고 또 어떤 공적인 관계 사람하고는 말이 없다가 이제 사적인 관계, 뭐 친구라든지 그 사람들은 수다를 엄청나게 떨어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가을, 겨울에 태어났다. 그러면 금생수 하면서 수가 많아질 거고 또 수 더블 되면 또 수가 많아질 거고 그러니까 이 갑이 수에 푹 젖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소극적입니다. 그리고 건강상으로는 뭐 관절염, 근육염, 하여튼 염증에 시달리는 걸 보여주게 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토나 화가 이렇게 약해지는 그런 것 때문에 돈, 자식, 부인 이런 쪽에 문제가 좀 더 나타날 확률이 높아지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겨울이다, 겨울생이다 그러면은 아무래도 추우니까 지장간 어디에라도 화가 조그맣게라도 불씨라도 있으면 여기에 집중해서 씁니다. 그래서 갑자일주 중에서는 화를 아주 적극적으로 잘 씁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여전히 대명시에는 말이 없다가 전화통화하면 말이 엄청 많아지는 뭐 그 정도로 쓰게 될 겁니다. 자, 끝. 자바사주 바이.